겨울철에는 실내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.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이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비염과 감기가 심한 아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 가습기 고를 때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화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고 초음파식이 있고 이 가습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우선 이 가열식의 경우에는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제 세균 위험이 적고 가습 범위가 넓고 그래서 큰 공간에 활용하기 좋다고 하고 따뜻한 가습이어가지고 겨울엔 실내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전력 소비가 높고 소음이 심하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화상 위험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단점이어가지고 우선 가열식은 패스했어요. 그러니까 기화식의 경우에는 약간 전통 방식이죠. 젖은 빨래가 마르거나 물그릇을 이제 놓고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것들이 이제 자연 증발하면서 이제 가습을 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적고 가습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고 세척이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이 잘 안 됐을 시 오히려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선 기화식도 우선 패스를 했어요. 화상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는 가장 먼저 제외를 했고요. 그리고 어떤 가습기든 세척이 불편하면은 세균이 번식할 거는 다 똑같다 싶어가지고 세척이 가장 간편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거의 매일 켜놓는 거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고 경제적인 것을 선택하자라는 게 저희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. 그렇게 고르고 고른 제품이 바로 윤남텍 가습기였습니다. 이게 물컵을 씻듯이 간편하게 씻으면 된다고 해서 아무리 게으른 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2018년도 1월에 구입해서 지금 2022년 12월인데 지금까지도 거의 5년 가까이 내돈내산해서 윤남텍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관리 팁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고 안에는 단자 같은 게 있고 여기 솔이 있었는데 솔이 지금 제가 잘 안 써가지고 잃어버렸어요. 디자인은 이쁘지 않아요. 초음파 가습기는 물입자를 초음파로 작게 쪼개가지고 안개처럼 내뿜는 가습기인데요. 살균이 된다거나 여과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물 속 성분이 그대로 저희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 부분이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물을 사용할지가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열식 가습기처럼 살균을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을 다 끓여가지고 살균을 한 다음에 그 물을 미지근할 때까지 식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홈페이지에 가서도요 보면은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분무도 잘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이게 미지근한 물로 하면은 이렇게 더 훨씬 잘 나와요.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원하는 위치로 돌려주시면 돼요. 레버를 돌려서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최대 분무를 했을 때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요. 최소 분무를 했을 때는 약 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하고 물은 좀 더 채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을 최대 표시선보다 더 많이 부어 놓고 저녁에 이제 10시 정도에 이걸 작동을 시켜요.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계속 돌아가거든요.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. 지금 7시 37분인데요. 물이 거의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시선을 줬는데 제대로 물기를 제거를 안 하고 건조를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됐었어요. 이렇게 쓰다 보면 석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이런 걸 물때라고 하죠. 이 안쪽에도 이제 석회화돼 가지고 물때가 많이 꼈어요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를 어떻게 제거를 해주냐? 베이킹 소다하고 구연산을 한 스푼씩 넣고요. 따뜻한 물, 뜨거운 물에다가 풀어줘요. 가습기를 엎어 놓을 거예요. 여기 전기
여기 닿아야 되는 부분은 빼고요. 뚜껑도 담가놓을 거예요. 대략 1시간 정도 담가줬는데요. 깨끗하게 없어졌는데요. 물때 같은 게 약간 흐물흐물하게 바뀌었는데요. 스펀지로 한번 닦아볼게요. 여기가 아까 석회화 돼가지고 미끈미끈하기도 하고 약간 거칠었는데 뽀득뽀득해요. 자,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줄게요. 지금 많이 깨끗해졌죠? 아까 여기 보였던 이 팁을 드리면, 제가 예전에 베이킹소다랑 구연산으로 녹이지 않고 한번 그냥 문지른 적이 있어요. 그러면은 요렇게 기스가 나요. 기스가 나고 오히려 안 좋으니까는 저렇게 물에 녹여가지고 담가 놓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아요. 이게 갑자기 또 안 나오네? 이 접촉 불량인데 네네네. 이건 어디서 받아야 돼요? AS? 네, 물통을 뒤집어 보면 접촉 단자라고 해서 노란색 도금선 8개가 있습니다. 네네네네. 코드 같이 생긴 부분 보이십니까? 예, 보여요. 네, 이 단자 부분이 사용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때나 이물질이 묻게 됩니다. 네네네. 네, 그래서 전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분무가 안 되거나 약해지거나 접촉 불량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전기 흐르는 부분으로 물수건, 물티슈로 닦으셔서는 안 되고요. 네네. 마른 수건, 휴지로 닦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. 네. 네,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연필 지우개입니다. 네네네. 네, 지우개 이용하셔서 때를 미신다고 생각하시고 네. 5분 정도 충분히 문질러 봐 주시고요. 네. 지우개질 하시면 지우개 가루가 생기는데 지우개 가루는 손으로 털어내시면 안 됩니다. 네. 간혹 손때나 손에 묻은 화장품으로 인해 접촉 불량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네. 지우개 가루는 마른 수건으로 털어내 주시면 되고요. 네네. 그리고 물통을 똑바로 놓고 물통 내부를 보면 노란색 동전 모양의 진동자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. 네, 그 부분 물 조금 있는 상태에서 동봉해드린 청소솔 이용하셔서 네. 부드럽게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.